빙고. 밑줄 쫙. 꿉꿉하고 찝찝하고 막 축축하고 눅눅하고 막 그렇지 않아?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 여러분 안녕, 짱아쌤이에요. 오늘은 손창섭의 비 오는 날 한번 같이 봅시다. 비 오는 날. 선생님이 소설 공부할 때 꼭 기억하라고 한 거 있잖아. 매번 강조했지. 자, 소설의 3대 요소 뭐 있죠? 인물, 사건, 배경. 자,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뭔 거 같아? 빙고. 배경이야, 배경. 비 오는 날. 날씨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제목이 나오는 부분은 항상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펴봐야 되는데, 비 오는 날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실 소설의 초반에 나와. 보통 배경이 엄청 중요한 작품의 경우에는 소설의 맨 첫 장면을 그런 배경 묘사에 할애하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 지점에 그 배경을 굉장히 길게 묘사한 게 나와. 예를 들면 이효석의 메밀꽃 필무렵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그 배경이 되는 부분, 이 소설에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에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을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욱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비록 맑은 날일지라도 동욱 온우의 생활을 생각하면 원구의 귀에는 빗소리가 설레고 그 마음 구석에는 빗물이 스며 흐르는 것 같았다.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이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원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욱과 동욱은 그 모양으로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 밑줄 쫙.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때? 뭔가 막 꿉꿉하고 찝찝하고 막 축축하고 눅눅하고 막 그렇지 않아? 여기서 이 비 오는 날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 비참하고 어둡고 음산하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야.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같은 비라도 어때? 막 봄비가 내린다. 또 이슬비, 뭐 가랑비, 장마, 또 소나기. 비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비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제목인 비 오는 날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게 이 소설을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비하면 뭐가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노래 중에서도 비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잖아.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이거는 너무 오래된 거야 사실. 그 말고 또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노?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한 뭐 3, 40대? 40대? 50대까지의 감성이라면 또 어떤 게 있어?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좀 잘하나? 자, 봐봐. 노래 몇 개 안 불렀는데 발에 저 6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대, 20, 30대까지 오는데 전부 노래 가사에 뭐가 들어가노? 비가 오면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맞나? 비가 오면 누가 생각이 난대. 선생님도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남자가 있네. 이거 우리 남편 절대 보면 안 되는데. 하기야 뭐 선생님이 유튜브에 워낙 뭐 옛날 남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남편도 뭐 긴가민가 할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인데 있다 애가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남자친구 사귈 때 누군지는 안 밝힐게. 잠시 중간에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선생님이 감성이 폭발, 포텐 터져가지고 있다 애가. 선생님이 비가 오는데 막
정말 폭우같이 막 비가 엄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비가 쏟아졌거든. 근데 선생님이 운전을 팍 해가지고 때가 송정 바닷가에 가서 송정 바닷가. 선생님이 송정 바다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에 바닷가에 차를 팍 대고 있다 애가 길커피를 한 잔 샀어요. 그리고는 차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지. 커피를 마시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비가 내리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 딱 그 남친이 전화가 딱 온 거야. 뭐라냐면 비가 오니까 짱아 씨가 생각난다면서. 짱아 씨가 비를 참 좋아했는데 이 비를 보니까 짱아 씨도 지금 비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것 같아. 전화 떼는 거라. 그래갖고 다시 좀 만났었어. 뭔 말이냐면 일단 내가 이거는 문학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 내가 뭔가 좋아하잖아? 그럼 이거를 세뇌를 시켜요. 세뇌 교육이 진짜 중요해. 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주입을 시켜야 돼. 그래야 뭐 헤어도 생각이 날 거야, 애가. 맞지? 그래서 아마 비가 오면 그 인간은 아직도 내를 떠올릴지도 몰라. 알겠지? 예, 선생님 비하면 그때 그 일도 좀 생각이 나고 또 비와 관련된 노래가 생각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원구가 비가 오니까 어떻다는 거야. 그 동욱남매가 생각이 나서 동욱남매를 보러 간다라는 거야. 그게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남매를 만나러 갈 때마다 비가 왔는데 사실은 뭐야? 장마철이니까 맞잖아. 만약에 장마철도 아닌데 그 동욱남매 만나러 갔는데 갈 때마다 비 온다면 개연성이 떨어진다 애가. 장마철이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갈 때마다 비가 왔고 그래서 비에 젖어 있는 것 같은 우울하고 음산한 그들의 인생이 떠올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언제나 비에 젖어 있는 인생들이었다. 실제로 소설 속에서도 어떤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진다 애가. 그런 걸 나타내고 있다. 배경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비 오는 날하고 같이 동욱남매의 집을 폐가와도 같은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 민족의 삶이라는 것이 그처럼 어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어. 이처럼 우리가 살펴본 비 오는 날의 첫 장면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면서도 동시에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 리어카에 자파를 버려놓고 장사를 하는 원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원구는 어느 날 우연히 그 피난지인 부산에서 소학교 때 동창이었던 동욱을 만나. 대학교 때까지 동창이지. 그리고 원구는 그 동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욱이가 일사후퇴 때에 여동생 동욱을 데리고 부산으로 왔고 또 동욱이 미군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야. 어찌 보면 동욱이는 동생인 동옥을 통해서 삶을 영위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동욱보다는 원구가 전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인간상을 제시한다고 할 수가 있지. 어쨌든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왜냐하면 원구도 이제 비가 오면 뭐 장사를 못 한다 애가. 원래 이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욱 남매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동욱이를 찾아가기로 하는 거지. 그래서 원구가 동욱을 찾아가는 길이 소설 속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소설의 배경이었던 부산의 구석구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곳이 바로 동래 일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부산 동래 가봤나? 동래는 부산 사람들은 잘 아는데 근데 그 중에도 동래시장이라는 데가 있어. 동래시장. 요즘은 장 볼 때 다 어디 가노? 마트라든가 대형 백화점을 주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의 형태의 시장을 몇 군데서 볼 수가 있잖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아직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동래시장이야. 동래시장. 동래시장을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복천동, 칠산동이라고 부르는 동네가 나와.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는데 복천동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곳이 나와. 거기에 가면은 고분도 있고 거기에 동네 읍성이 이어지는데 사실 거기 올라가면 이제 동래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지. 그 박물관 뒤쪽으로 살짝 보면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산동네라고 하지. 산동네가 쭉 있어. 뭐 벽화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작은 동네인데 그곳에 아직도 판자촌처럼 된 그런 집들이 형성이 돼 있어. 그곳이 바로 소설 속에 나오는 동욱남매가 살았던 달동네로 추정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부산에는 이 비 오는 날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피란 수도 부산이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한국 전쟁이라는 건 우리 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즉 일제강점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하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러한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피란 수도로 임시 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의 모습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부산에 가장 핫플 중에 하나인 데가 어디야? 감천문화마을 알지? 감천문화마을. 거기 가면 이제 거기도 사진 찍기 굉장히 좋아요.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그곳이라든가 또 그 근처에 있는 아미동에 가면 또 비석마을이라는 곳이 있어. 거기도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인데 그리고 좀 전에 소개했던 비 오는 날의 배경인 복천동, 칠산동 피란지로서 형성된 곳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한국전쟁 때 피란 수도로서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그런 부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임시수도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비 오는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소설에서 배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피란 수도 부산의 의미 그것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전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 그 극복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